people have lived under the rule of a tyrant who denies them their most basic human rights. The time has come for him to step aside. We must keep on with the NATO mission and bring him to justice. 자, 우리가 오늘 같이 보고 온 영화는 바로 독재자라는 코미디 영화입니다. 요거 물론 청소년 관람 불가고요. 요거 만약에 보시게 되면 이게 지나친 노출도 없는데 왜 불가냐? 네. 초반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네, 어떤 성적인 농담이라든가 이런 게 엄청 많고요. 노출도도 상당히 있어요. 저 창문에 부딪힐 때 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불편한 지점이 엄청 많아요. 아무튼 코미디입니다. 미국 영화고요. 2012년 제작에 상영 시간 아주 적정합니다. 요즘 83분. 네. 쾌적합니다. 쾌적해. 네네. 감독 레리 찰스란 양반이고요. 그리고 요 출연자 요즘에는 미남 계열 5위상 샤차 바론 코엔 요즘에 샤샤 아니에요? 샤차라고 해야 되나? 여긴 샤차라고 써있네요. 뭐 영어 스펠링도 보면 차 같은데 네네. 샤샤 모르겠네. 이 원래 발음이 뭔지. 네. 이분 요즘에 그 지난주에 그 스파이 역할로 열연 중이시라고. 죄송하지만 그 코미디인 줄 알았습니다. 여태까지. 엄청 진지한 영화입니다. 진지한 드라마입니다. 넷플릭스 몇 부작인가요? 스파이 6부작입니다. 볼만하네. 샤차 바론 코엔 주연의 스파이. 진짜 재밌어요. 회당 몇 분입니까? 회당 40분 50분? 그리고 쾌적해요. 시대 배경은 과거고 물론. 시대 배경은 70년대. 살짝 박찬욱성이 보이긴 하네요. 약간 그렇긴 한데 박찬욱은 그 전체의 그림에 돌아가는 얘기. 그다음에 그 이면에 뭐가 있었나 이걸 그리고 있다면 이 샤차 바론 코엔의 스파이는 스파이로 박혀 있으면서 자기가 겪는 정체성의 혼란, 그 안에서도 자기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어떤 노력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개인 인물에 집중하고 있어요. 그래서 뭔지 알겠네요. 네, 그래서 이 샤샤 바론 코엔의 연기나 이런 게 굉장히 돋보여요. 그 싱텟보 토익보 하는 이런 첩보 영화 하나 있었는데 그 첩보물이 거의 부류가 두 개로 나있잖아요. 액션이라든가 가젯 위주, 첨단 용품, 스파용품 위주 요런 거들이 기즈모 요 덕후들을 엄청 자극하잖아요. 그런 게 있는 반면 긴장감에 보일 듯 말 듯한 서로 인간관계 있는 요런 심리 스릴러 요런 후자구만요. 네, 그렇습니다. 오케이, 기대됩니다. 네. 그리고 이 영화 다시 돌아와서 독재자의 여성 히로인 안나 페리스. 저 이분 존재를 잘 모르다가 이 영화 때문에 알고 찾아보게 됐거든요. 근데 영화에서 보여주는 되게 보이시하고 그런 선머슴 같은 이미지와 다르게 이미지 최근에 사진들 보니까 엄청난 미인이시더라고요. 글쎄요. 저는 이분하고 굉장히 비슷하게 생긴 그 밀라 쿠니스 처음에 저는 밀라 쿠니스인 줄 알았어요. 아닙니까? 닮았잖아요. 무슨 느낌? 이 사진은 아니고 이거 어디로 찾았네요. 닮은 사진. 이렇게 생겼어요. 밀라 쿠니스가. 그래서 저 처음에 안나 페리스 이분이 밀라 쿠니스인 줄 알고 야 밀라 쿠니스 이런 영화에도 나오나? 뭐 메간 폭스 나오고 또 누구죠? 에드워드 노튼. 에드워드 노튼 나오고 하네요. 저기도 나오잖아요. 오바마. 네, 오바마도 나오고. 김장일도 나오고. 네네. 일단은 출연진 면모 화려합니다. 그 안나 페리스가 계시고요. 여기 또 타미르라는 역할에 벤 킹슬리. 그 어떤 악당의 어떤 전형이죠. 그렇죠. 너무 멋있게 무슨 악당, 영국 악당. 이분 인성도 되게 안 좋을 것 같아요. 되게 교활하실 것 같아요. 죄송하지만 승기신. 이분이 머리 헤어가 있으신 상태에서 연기한 영화가 있었나요? 없었죠? 그거는 저는 잘 모르겠네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배우. 이분이 그래도 문학 박사예요. 그래요? 그렇습니다. 네, 이 정도로 짚고 넘어가고 나머지는 잘 모르는 배우들. 네네. 메간 폭스, 에드워드 노튼은 직접 출연하고, 사진이나 자료로 출연하는 사람들은 할베리, 린제이 로한, 오프라 윈프리, 아놀드 슈워제네거까지. 주지사님까지. 그래서 엄청 많은 유명인들이 나옵니다. 네. 여기, 이 가상의 중동 공화국이란 이 와디아, 이거 와칸다와 이디아피아에 합성합니까? 와칸다 전에 나온 거 아니야, 이 영화가? 그러긴 한데, 아니지. 코믹스로 코믹스는 있었으니까. 이게 에트레리아인가? 실제 있는 나라 레그지도 위치에, 실제로 무슨, 나라가 있다는데, 근데 이름은 아무렇게나 그냥 지은 것 같고요. 얘네가 기름 한 방울 안 파는데 부국이에요. 아디아라는 아프리카, 북부 아프리카 국가가 있는데, 이 국가의 대통령, 지도자는 알라딘입니다. 장군이죠, 또. 근데 공식
직함은 장군이에요. 장군. 군부 독재라고 볼 수 있겠죠? 네네. 굉장한 산유국인데 석유를 팔진 않아요. 네. 근데 부자예요. 그리고 핵 개발을 함으로 인해서 유엔과 그 서구 사회로부터 제재를 받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나라의 독재자인 이 알라딘은 성격이 어떠냐면 조금 약간 좀 모자릅니다. 어릴 때 7살 때 정권을 물려받게 돼서 그때부터 뭐 세상이 뭔지 뭐 세상 무서울 거 하나도 없고 또 삶이 어떤 건지 이런 걸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최고 권력자의 상태로 성장을 한 거죠. 그래서 누구 하나 죽이고 뭐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아무런 꺼리낌이 없어요. 과학자랑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는 과학자랑 얘기하다가 탄두를 뾰족하게 만들어라. 안 된다. 탄두를 둥그렇게 만들어야 유선형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걸로 얘기하다가 그 과학자를 처형해버리는 그런 성격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2인자가 있어요. 2인자로 벤 킹슬리 배우가 연기하는 타미어라는 2인자가 있습니다. 실질적인 어떤 국가의 운영자예요. 알라딘처럼 멍청하지 않고 어떤 나름의 합리성을 가지고 있는데 나쁜 놈입니다. 야욕이 있죠. 타미어가 국가를 자기가 손으로 장악하고 석유의 채굴권을 서방 사회의 에너지 기업에 팔아서 자기가 막대한 부를 쌓으려는 야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야심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알라딘을 제거해야 되는데 기회만을 엿보고 있는 실정이죠. 그러다가 이 알라딘이 미국의 뉴욕에 있는 유엔 본부에서 연설을 하게 되는 일정이 잡혀요. 그래서 그때 미국에 넘어갔을 때 이 알라딘을 암살하고 이 알라딘과 똑같이 생긴 꼭두각시 대역을 앞세워서 정권을 장악할 음모를 꾸미죠. 그래서 이 알라딘은 청부업자에 의해서 살해당할 위험 일보 직전에서 구사일생으로 자리를 빠져나오게 되고 알라딘이 제거된 줄로만 알고 있는 타미어가 내세운 가짜 알라딘 장군이 유엔에서 연설을 하며 민주국가로의 전환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길거리에서 스크린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국가 와디즈가 왓이즈 같은데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와디즈 노노. 와디야. 네, 와디야. 와디야가 민주국가로 선언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진짜 알라딘이 고군분투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이 영화 괜찮다 재밌게 봤다고 누구한테 추천하면 손가락질 받을 걸 무릅쓰고도 추천하는 영화 같은데. 그래요? 저는 개인적으로 엄청 웃었어요. 기본적인 그 어떤 정서나 설정 자체가 그 보랏 미국 문화 빨아들이기 네네. 요거랑 비슷하잖아요. 네, 있어요. 네. 근데 이거랑 보랏을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보랏과 얘 자체가 둘 다 공이 어떤 보는 사람의 피시함을 자극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그냥 웃기는 걸로 따지면 보랏이 한 8 아말감만큼 웃었다면 이건 한 진짜 7.5에서 7 아말감만큼 웃었습니다. 저는. 그렇습니까? 네. 제가 이 영화를 조금 고평가하는 이유는 어떤 그 올드스쿨 개그 교실에서 주는 개그 매뉴얼 이런 게 영화에서 그대로 담겨 있어요. 일단 약자를 비하하라. 그 좀 지체장인 바보용의 심형래형처럼 옛날 개그 방법이거든요. 여자 뭐 이런 거 막 비하하는 거예요. 막 욕하고 하면서 근데 또 살짝 영리하게 약자를 비하하는 주인공을 비꼬는 것처럼 해서 정면으로 날아오는 화살을 살짝 피하고 있어요. 그거랑 어떤 미남 배우죠. 이제 미남 배우 이 사람 아닌가요? 아무튼 이 사람도 미남 배우예요. 그거 보시면. 그러니까 미남 배우들이 웃기면 일단 직관적으로 다가오는 거부감이 없으면서 다른 뒤에 이면에 숨어 있는 불편함은 잘 안 보이거든요. 일단 그거랑 반복해라. 언제까지? 웃을 때까지. 그러니까 거기서 애들이 얘가 알라딘이 자기 나라의 권력을 싹 잡으면서 나라의 사전을 새로 만들어서 거의 모든 형용사를 알라딘으로 통일해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상황에서 그 알라딘이 그게 엄청 먹으면서 엄청 나와요. 그 레스토랑에서 한번 이제 그 와디아에서 살해된 줄 알았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처형시킨 이 알라딘이 자기랑 마음에 안 들어서 그냥 처형시켜버려라 했던 애들이 미국에 가보니까 어떤 웬 레스토랑에 모여서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차이나타운, 코리아타운처럼 와디아 타운을 이뤄서 걔들이 그 근처에 살고 있어요. 10수명이. 근데 그
레스토랑에 들어갔더니 얘가 그 이제 주인공이 알라딘 장군이 레스토랑에 면도를 한 다음에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초반에 못 알아보다가 이놈 무리를 숙청하고 처형한 알라딘 아니야 하면서 분위기가 되게 험악해지려고 할 때 문가에 있는 사람이 그 레스토랑 이제 영업 안 한다는 사인을 바깥으로 주기 위해서 그 판 붙어있는 오픈이랑 클로즈라고 붙어있는 걸 이렇게 뒤집는데 앞면도 알라딘 뒷면도 알라딘이에요. 요런 알라딘 요걸 엄청 웃기고 야 너 이름 뭐야? 앨리슨 바가르 막 이런 식으로 주변에 있는 거 그냥 읽어버려 자기처럼 그게 진짜 한 7번 정도 나와요. 영화 보면 한 6, 계속 7번. 시켜. 예. 계속. 그런 게 그거랑 그 잘린 머리 흑인 잘린 머리 들고 다니면서 약 올리는 게 놀리는 게 이게 또 한 5번 나와요. 그러니까 웃을 때까지 계속해요. 이런 기본적인 어떤 개그 교본 여기에 되게 충실해 있어서 그거랑 노출고 고추 보여주는 씬 같은 것들 그러니까 막 그리고 똥 나오잖아요. 똥 어디 나오죠? 저 와이어를 타고 옆 건물로 넘어갈 때 똥 싸라고? 주머니에 하나씩 들어있는 거 무게를 비워야 되니까 하나씩 주머니에 있는 거 다 비우다가 그러다가 나중에 더 이상 비울 게 없다니까 똥을 싸겠다라고 하는데 요런 게 진짜 전 진짜 안 웃을 수 없었습니다. 진짜 좀 웃겼던 게 이 알라딘이 그 아나무인으로 이제 크잖아요. 그래서 네네. 자기 혼자 올림픽 챔피언 아니야. 네네. 자기 나라 와디아에서 올림픽을 스스로 개최해서 100m 달리기 챔피언이고 뭐 같이 뛰는 애들 막 총으로 쏘잖아요. 그리고 심판 쏘고 막 세계 신기록 세고 막 그러면서 그러니까 자기 혼자 그런 무소불위의 그 권력을 휘두르면서 자기 스스로를 막 신격화시키고 있는데 그 정복을 입었을 때 장군이니까 여기 옆에 보면 이렇게 가슴팍에 그 네모난 것들 막 이렇게 굽기도 아니고 못하는 게 막 해서 사각형의 어떤 모양으로 장군들 가슴에 달려 있는데 뭐예요? 그 뭐 잘했을 때 훈장처럼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걸 뭐 그 사람의 성과나 그 경력 같은 걸 그 상징해서 붙이는 거겠죠. 북한 보면 난리 나잖아요. 근데 이 알라딘의 약장을 보면은 김정은이 저 트럼프한테 편지 보냈는데 봉투 존내 크잖아요. 그것처럼 보통의 약장 크기 뭐 핸드폰 갤럭시 뭐 이런 정도의 크기가 아니라 아이패드만한 크기가 이게 딱 붙어 있어. 그래서 그런 게 존나 웃기더라고요. 그런 거는. 이 양반이 본인의 의사에 반한 사람은 대부분 처형시키는데 우리 그 쌓인 사람 죽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목에다가 이렇게 손을 이렇게 착착착 하는 거. 그렇게 한 명 한 명씩 처형 사인을 보낼 때마다 그게 너무 웃겨요. 계단 내려올 때 서로 이렇게 맞춰가지고 왼쪽 오른쪽 비키라고 괜찮다고 한 다음에 죽이라고 하는 거랑 음매 울었다고 소지. 그러니까 되게 웃겨. 그 죽이라고 하기 전에 오케이 친구, 그냥 단지 의견이 달랐던 걸로 하지. 하하하 웃으면서 악수한 다음에 가면 돌아서서 막 그렇게 하잖아요. 목에다 손 대고 죽이라고. 살짝 이경규 느낌 나죠? 앞에서 항상 친절하게. 그러고선 뒤에 돌아서. 그러니까 얼마만큼 그 독재자라는 인간들의 사람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장난처럼 없애버릴 수 있는가. 그런 걸 하나 조롱하는 장면이 아닌가 싶어요. 저는 뭐 보랏하고 비교해봤을 때 난 보랏이 좀 더 낫어요. 이거는 조금 뭐랄까 보랏의 그 구조를 그대로 따르고 있다 보니까 보랏의 특징을 조금 이렇게 리바이벌이다 싶어가지고 좀 신선도나 이런 거 좀 많이 떨어졌는데 그 뭐랄까 좀 그걸로 끝내잖아요. 결국엔 사랑. 그래서 그게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결국엔 사랑으로 끝낸다는 게. 이 독재자도 마음 한구석에 그리움, 사랑에 대한 갈구 이런 게 있었고 그런 여자를 만나서 사랑을 한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조금 마음에 안 들어서 저는 보랏보다는 좀 떨어진다. 하지만 밤에 과자 집어 먹으면서 웃고 즐기면서 보기에는 뭐 괜찮다 정도로 저는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어떤 영화로서의 도덕성, 만약에 영화가 그런 것이 갖춰야 되는 기본 덕목이라면 이거는 쓰레기예요. 왜냐면 권선징악이 전혀 안 일어나고 여기서 죽는 사람 누구냐면 미국인 그 고문하는 고문기술자 한 명이랑 권선징악이네. 나쁜 놈 죽었으니까. 근데 걔도 사실 미국 입장에서 보면 애국자거든요. 걔랑 얘네 삼촌 아까 이인자 벤슬리 이 양반 벤슬리 안 죽고 연행만 되죠. 잡혀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고 사실 죽어야 되는 애는 얘거든요. 알라딘이거든요. 그렇죠. 알라딘이 근데 나중에 선거하는 거 보면 투표할 때 자기 말고 다른 데다 투표하려고 투표소 하는 사람들 탱크로 밀어버리잖아요. 옆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끝나요. 그런 거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는 그렇다고 해서 뭐 독재를 옹호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 이렇게 보면서 저 독재자 병신이라고 보는 사람들은 당연히 생각하니까 그 독재자를 조롱한 건데 그 안에서 어떤 나름 그 귀여운 면이라든지 아니면 너무 멍청해서 웃긴 면이라든지 이런 것을 담아서 코미디 요소로 사용을 한 거죠.
그리고 제일 웃긴 게 자기네 그 어떤 무슬림이잖아요. 네네. 무슬림과는 어떤 반대 지점에 있는 알고 보니 이 결혼한 여자가 유대인이었다라는 걸로 네. 결국엔 종교적 화합을 이룬 거야. 그렇습니다. 근데 돌아서서 죽이라고 네, 그러잖아. 아름답네요. 네네. 자기 와이프 죽이라고. 그걸 아니 저는 이 영화에서 진짜 제일 웃기는 게 그러니까 사실 이런 코미디 저런 코미디를 다 시도하고 있어요. 거기서 나달이랑 둘이서 하는 버디 코미디 있잖아요. 이런 게 진짜 너무 웃겼거든요. 저는 그 와이어 타고 옆으로 건너가는데 야 자기 철저 나달에 의하면 여기서 원래 그 와디아에서 핵무기를 개발하던 천재 물리학자였는데 처형을 받고서 이제 자기가 죽은 이제 미국으로 이제 추방당했는데 미국에서 다시 알라딘이랑 만나가지고 뭔가 모의를 진행 중이죠. 그래서 이제 필요해서 옆 건물로 와이어를 타고 침투를 하는데 그 본인 물리학자 계산에 의하면 완벽하게 스무스하게 옆 건물로 넘어가야 되는데 중간에 가다 한 3분의 2점에서 멈췄단 말이죠. 그래서 왜 그러냐? 야 내가 완벽하게 계산한다. 그러니까 그때 던지는 코미디에서 저는 정말 많이 웃었어요. 주변에서 코코넛 음료를 꺼내면서 코코넛 음료는 왜 가지고 다니냐고 저쪽 건물에 소리니까 여기서 바나나 3개분의 칼륨이 들었다고 이거 얼마나 좋은 건데 그거 버리라고 한다면 다른 쪽 주머니에서 바나나 3개를 꺼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나나 3개는 왜 갖고 다니냐 그러니까 내가 좀 의식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자 입장에서 이거 먹고도 바나나 3개분의 칼륨이 보충이 안 되면 이 바나나 3개를 먹을 거였어 이 양반은. 그래도 건너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머니에서 그럼 더 버릴 겁냐고 주머니에서 벽돌을 꺼내잖아요. 벽돌을 꺼내더니 야 이거 왜 갖고 왔느냐 주머니 벽돌을 왜 있냐 그러니까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라요. 그러니까 반대쪽 주머니에 벽돌이 하나가 떠 있고 나 거기서 진짜 너무 많이 웃어가지고 진짜 허파가 찢어진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어지는 그래서 모든 주머니 소지품을 버리고 똥까지 싸서 몸을 가볍게 했더니 와이어의 목적지까지 쭉 미끄러져 가는데 그래서 벌어지는 어떤 슬랩스틱. 그래서 좀 충격적이죠. 그 슬랩스틱이. 그렇습니다. 적나라하게 노출돼서 덜렁거리는 그 무엇. 참 이게 특수효과랑 특수효과인데 노출도. 그건 뭐 실리콘일까 아니면 진짜겠죠. 진짜일까요? 진짜겠죠. 근데 헐리우드 영화에서 보면 적나라하게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간에 적나라하게 성기가 노출되는 씬인데 유독 까맣게 삼각형 형태로 성기 위에 털이 되게 까맣게 나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거는 가짜인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 성기를 이렇게 커버할 수 있는 걸 가리면서 그 위에 이렇게 털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대요. 그거 가리는 그 접합 부위가 표시 안 나게. 공사하는 그 도구 자체가 이렇게 돼 있대요. 근데 아무튼 이 양반은 왜냐면 컨셉 자체가 어렸을 때 태어나면서부터가 되게 음모도 되게 많고 턱성도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많게 털을 붙인 것 같긴 한데 실물 같아 보입니다. 진짜. 근데 그 좀 충격과 공포의 장면이 있고요. 그리고 저는 웃겼던 게 그런 장면 재밌더라고요. 얘네가 이제 미국으로 이제 와디아에서 연설하기 위해서 와서 뉴욕 거리를 퍼레이드를 하잖아요. 그래서 막 뉴욕의 시민들이 나와서 막 그 독재자를 반대하는 막 구호를 막 외치고 막 우우 막 이거 하고 있는데 배경 막 랄랄랄랄라 하면서 근데 그 카 퍼레이드를 하면서 양 옆에는 수천여 경호원들이 어디 무슨 그 뭡니까 란제리 쇼 그런 데에서 나올 것 같은 모델 같은 경호원들이 워킹을 딱 하면서 경호를 하고 자기는 앞에서 낙타 타고 가고 그리고 그 경호원들의 바깥에 또 양쪽에 두 줄로는 슈퍼카 무르시엘라 뭐 이런 슈퍼카들이 막 람보르기니가 막 같이 호위를 하고 그러니까 뭐에 그렇게 돈 많을까? 그러니까 그 성과 그 재산을 막 과시하면서 뉴욕 거리를 막 퍼레이드하는 장면이 너무 병신 같잖아. 근데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과시를 하는 걸 병신 같다고 생각을 안 하잖아요. 우리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진짜 언제 하더라도 제일 이득이 없는 게 돈 자랑 뭐 이런 거가 자기가 돈이 조금만 생기면 돈 자랑을 자기도 모르게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부끄러운 상황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그걸 깨닫고 자기가 부끄러워진다든가. 그런 것들 그거 보면서 나 씨발 절대 돈 자랑하지 말아야지 뭐 그런 생각도 들고 어떤 그런 독재자들 혹은 그런 어떤 상류층들의 어떤 병신 같은 모습을 좀 잘 조롱했어요. 그런 장면에서 보면 미스터 라오로 나오는 동양인 외교관, 중국인 외교관이 한 분 계세요. 외교관이면서 어떤 에너지 기업과 결탁돼 있는 부패한 어떤 인물. 이분이 나와서 하는 개그들이 불편하면서 너무 웃겨요. 되게 인종주의 개그를 하는데. 근데 뭐 중국인이 하니까. 그러니까 그 옆에 그 외교관들이랑 이제 서서 담소를 나누는데 다른 국가 외교관들이랑 가서 담소를 나누는데 아무래도 그 영어를 가지고 담소를 나누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자기 부인을 소개를 시킨단 말이죠. 안녕하세요 인사시키는데
그 외교관 중에 다른 타국 외교관이 부인 상당히 아름다우시다고 하니까 여기 미스터 라오라는 이 양반이 제 와이프는 영어를 못 알아듣기 때문에 아무 말이나 해도 괜찮다. 이 면도한 원숭이야 막 이런 거. 의례적인 아름다우시네 이런 말 안 해도 된다라는 네네네. 거죠. 네. 그러면서 막 욕을 해 막. 네. 이 존나 못생긴 뚱녀야 막 하면서 이런 식으로 이 장면 불편하면서 내가 여기 웃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면서 웃음이 터져나오는 걸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도 뭐 인종적 어떤 그 조롱, 편견 이런 거라기보다는 그런 어떤 계층들이 갖고 있는 그런 상류 사회 사교계에서 벌어지는 요식행위 이런 거에 대한 뭐 조롱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여기서 비난하고 있는 모든 게 그걸 보고서 교훈을 얻어라라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여기 던지는 게. 그리고 첫째로 그거에 앞서서 웃어라가 있는 거고. 근데 저는 뭐 보면서 불편하진 않았어요. 사실 얘가 뭐 어떤 의도로 만들었다는 거, 자기 스스로가 유색인종이면서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유태인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항상 보면 유색인종을 까고 유태인을 까고 그러면서 어떤 권력자들을 까고 이런 거를 그들이 행하는 행동을 아주 우스꽝스럽게 재현하면서 그런 것들을 비난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주 유치한 미러링으로서. 그래서 저는 뭐 불편하다는 생각은 잘 안 들더라고요. 흑인 그루가 돌아가셔가지고 장례식장에 그 흑인 그루에 턱수염을 훔치기 위해서 애들이 진입을 하잖아요. 근데 그 이제 장례식을 지키는 저 매니저급인 이제 흑인 분한테 여기서 이 알라딘이 이제 무슨 얘기를 하면서 니그로란 얘기를 해요. 근데 옆에 나달이 펄쩍 날뛰면서 내가 들어오기 전에 이 안에선 해선 안 되는 단 한마디에 그 단어 그거 하지 말라고 그러지 않았냐. 그러니까 니그로? 너그로? 나그로? 막 이러면서 그거를 정확한 단어를 몰라서 반복하는데 그 장면에서 또 제가 얼마나 웃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로 그 웃긴 장면도 많고 또 성적으로 야한 장면도 좀 있는데 그렇다고 뭐 그거를 뭐 성관계를 한다든지 이런 장면으로 써 있는 건 아니고 노출도는 상당히 있죠. 성관계 장면은 나오지 않지만 그런 것도 하나의 저는 장점으로 뽑고 싶습니다. 저도요. 요게 얼마나 섹슈얼하게 다가가는지 이게 불편한지 안 불편한지는 이 장면을 내가 부모와 보고 있을 때 이것이 불편할까 하는 노출 장면 그런 정도의 노출은 하나도 없어요. 맞습니다. 상당히 많이 벗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나오는 그 처녀 경호원들 이런 컨셉이 사실은 카다피가 실제로 운영하던 그런 거래요. 뭐 카다피만 했겠습니까? 그 정도 권력 있는 독재자들이면 아마 뭐 여러 군데서 했을 것 같은데 뭐 북한에서도 기쁨조라는 게 있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알라딘이 항상 연설할 때 검지 손가락을 이렇게 치켜들고 막 검지 손가락 흔들면서 말을 하잖아요. 그게 피델 카스트로의 연설 장면 행동에서 착안을 했어요. 이미지가 겹치네요. 그 군복이랑. 또 하나 그 영화 촬영을 유엔 본부에서 실제로 하기 위해서 신청을 했는데 반기문이 거절했답니다. 반기문도 살짝 나오잖아요, 여기서. 자료화면에서. 아까 얘기했던 그 다크워터스에 보면은 자료화면으로 그 테프론의 위험성이 뉴스에 보도되거든요. 이 변호사의 폭로로 인해서. 그때 전 세계 뉴스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서 엄경 나옵니다. 엄경. 그래요? 엄경의 뉴스데스크 장면이 나와요. 그때 자료화면을 또 어디서 구하셔가지고. 그러니까 한국이 이제 세계 영화 시장에서 무시할 수 없는 정도의 뭐가 된 것 같아요. 이게 거의 이 촉발점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오늘의 봉준호가 있지 않았나 싶기도 하네요. 곳곳에 그 개그 요소들, 코믹 요소들 많이 숨어 있는데 또 이 알라딘에게 와디아에서 처형 명령을 받았지만 그 처형 집행관이 반체제 인사라서 미국으로 망명시켜줘가지고 한 동네에서 모여 살잖아요. 그래서 걔네들의 사랑방 역할하는 레스토랑 이름이 더 데스트 알라딘이에요. 맞아요. 존나 웃기죠. 그런 거라든지 뭐 여러 가지 좀 재밌는 그 곳곳에 숨어 있는 설정들 그래서 재미를 굉장히 많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이 알라딘이 핵무기를 가지려고 하는 이유도 정말 엄청 웃겨요. 얘들이 뭐 부도 이미 갖추고 있고 뭐 사실 별로 부러울 게 없는데 그냥 살아도 되는데 그렇게. 근데 자기 독재자 친구들이 다 핵무기를 하나씩 갖고 있어가지고 나보다 못한 파키스탄에 누구도 갖고 있고 다 갖고 있는데 왜 난 없냐고. 그러니까는 그냥 쇼핑 같은 거예요. 쇼핑 같은 거. 그런 것도 진짜 웃기고. 웃깁니다. 요거는 좀 다른 건인데 이 영화뿐만 아니라 다른 영화 몇 개 영화를 보면 대통령의 대역 더블이 존재하잖아요. 근데 이게 실제로 존재하는 건지. 왜냐면 존재하지 않을까요? 근데 왜냐면 그런 게 어디서라도 조금이라도 단서가 쏟아지지 않았었으면 그걸 소재로 해서 영화를 만들 일이 없잖아요. 아니면 그 영화에서 다루고 그 대통령이 이탈리아인가 어딘가에서 연설하다 총에 맞아서 죽는 뭐 이런 영화가 제목이 뭐였더라. 근데 그 영화에서도 그렇고 아예 데블스 더블인가 하는 영화도 있어요. 실제로 있지 않을까요? 대통령 정도 되면은
그리고 그 대통령이 어디 이동할 때 동선을 여러 개 짜잖아요. 네네. 동시에 출발하잖아요. 뭐 혼선을 주기 위해서 비행기로 가는 동선 하나 짜고 차로 가는 동선, 기차를 타고 가는 동선 해서 그 중에 어떤 게 실제 대통령이 탄지 모르게 그때고 가짜 동선들의 대역들이 타고 있지 않을까요? 충분히 미국 대통령 정도 되면은 있을 정도 법도. 우리나라는 좀 어려워도 그래. 얼마나 미워하는 사람이 많겠어요. 네, 그러니까 좋다. 그럼 여기서 있는 걸로.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병맛 코드로 점철돼 있는 영화인데요. 네.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보셔도 괜찮고 또 그 화장실 개그, 저질 개그 네. 이런 것들을 또 좋아하시는 분도 보셔도 되고 네. 또 만약에 이걸 보면서 그 약자 비하, 어떤 뭐 여성 비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거부감이 너무 느껴진다. 그 자체에 대해서 의도가 어떻게 됐든 간에 하시는 분들은 좀 추천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네. 특히 물론 야 웃자고 한 거야 하면 내가 분노하기 애매한 시점이 있잖아요. 누가 나한테 뭘 잘못했는데 농담이었는데 야 미안하다. 네가 기분 나빴다면 미안하다라고 하면 할 말은 없는데 이 영화에서는 대부분의 개그들이 그런 식이거든요. 특히 여성을 대하는 것, 출산을 했을 때 그 이제 자기가 근무하는 우연치 않게 어떻게든 근무하게 된 음모에 의해서 이제 계획에 의해서 근무하게 된 그 슈퍼마켓에서 어떤 여자분이 갑자기 출산이 임박해가지고 애를 낳기 시작한단 말이죠. 캐서린 한. 네. 애를 낳기 시작하는데 캐서린 한도 이제는 미녀가 되어진 배우죠. 그렇죠. 연기 잘하면 뭐 그렇죠. 누나고 막 언니니까. 근데 여기서 알라딘이 내가 의사면허가 있고 알라딘은 다 하니까 그날에서 모든 왜냐하면 면허라든가 자기는 다 올림픽 자격증이 챔피언이자 있으니까. 뭐자 뭐니까. 그리고 자기가 턱걸이를 개발했다잖아요. 아무튼 그래서 자기는 의사면허가 있고 와디아에서 22년간 의사로 복무해왔다라고 하면서 산파 역할을 하려고 애를 받으려고 하는데 우여곡절 끝에 여자분이 출산을 했어요. 그래서 되게 좋아하는데 이거 배드뉴스다. 진짜 나쁜 소식을 하나 전해야겠다. 죄송한데 딸이 다 쓰레기통 어딨냐라고 물어보는 그 씬에서 정말 아이고 슬프면서도 많이 웃겼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어떤 이 독재자가 내뱉는 말도 안 되는 유머, 뭐 성차별, 인종차별 이런 유머들을 들으면서 이 독재자라는 인물을 희화화시키는 거예요, 사실은. 네네네. 그래서 독재를 옹호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인종차별적인 개그를 너네들 그걸 하자, 그런 유머를 쓰자라는 게 아니라 이 독재자를 희화화시키고 깎아내리면서 그런 과정에서 우리한테 재미를 느낄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영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걸 또 독재자 옹호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은 뭐 없을 거니까 뭐 굳이 긴 말은. 근데 또 이렇게 행간에서 또 희한한 걸 읽어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좀 읽어내신 게 있으면 저희한테 좀 알려주시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왜냐면 초반 설정이 프로페서 뽀빠이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만화 캐릭터 뽀빠이를 교수님으로 알고 있는 바보예요, 이 사람은. 그래서 얘가 바보고 이제부터 얘가 뱉는 얘기는 바보니까 하는 소리야. 그래서 이렇게 다 농담이야. 웃으면서 넘어가면 초반에 쭉 그렇게 해서 이렇게 받아들여져요. 그 후반부에 가서는 이제 뽀빠이는 프로페서가 아니라는 걸 자기 입으로 선언하잖아요. 그 뒤에부터는 조금적으로 이제 얘가 모드가 바뀌어가지고 어느 정도 윤리적으로 가려고 하는 흐름이 보이거든요. 그런 정도의 챕터를 나누는 거는 제가 제작 의도는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아까 말한 대로 이 알라딘이 이런 우여곡절을 겪고 와디아를 민주국가로 바꾼다거나 뭐 이러면은 이 독재자 옹호가 진짜 될 수가 있어요. 네네. 근데 그게 아니라 결국 자기 반대하는 투표하는 사람 땡크로 밀어붙이고 결국 독재자로 남는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래서 얘에 대해서 정을 줄 수가 없어, 사실은. 얘 하는 행동 자체도 못된 행동이고 이 캐릭터 자체도 정을 줄 수 없고 그래서 캐릭터에게 어떤 동정의 여지를 주지 않는 그런 연출을 했기 때문에 저는 보면서도 불편하다고는 전혀 느끼지 않았는데 왓챠에서 많은 분들이 점수를 뭐라고 매겼냐면 박세현 씨가 4점 주시면서 이 영화는 정말 알라딘하다라고 영화 내의 설정을 이용해서 말씀하셨네요. 여기서 이 독재자가 뭐 좋다, 나쁘다를 비롯한 한 40몇 가지의 단어를 알라딘하다라는 걸로 다 바꿔버리죠. 제 에이즈 결과 테스트 결과를 얘기해주는 장면 있잖아요. 병원에서 제가 그래서 정말 많이 웃었습니다. 알라딘한 소식부터 들으시겠습니까? 알라딘한 소식부터 들으시겠습니까? 그런 거죠. 그리고 이열표라는 분이 4점 주시면서 독재자, 딕테이터잖아요. 네네. 딕테이터에서 테이터를 뺀 그게 바로 이 영화가 말하는 바.
딕이 남죠. 네네. 윤지환 씨 5점 주시면서 진짜 이런 코미디 국내 도입이 시급하다. 이렇게 하면서 5점 주시고요. 3점 주신 LSD는 허술한 연출이 어울리는 코미디, 막 나가는 개그들, 네. 불편한 불편한 것 못 보는 분들에게는 최악인 영화. 네네. 뭐 저도 이 정도로 생각합니다. 오케이. 조이킴님 4점 주시면서 오늘 한 달 지약 다 빨았다. 헤헤. 라고 또 하시고. 그러니까 전체적인 평은 뭐 나쁘지는 않은데 평균 평점 3.3점이에요. 나쁘게 생각한 분의 저기를 한번 그래요. 볼까요? 영화는 나의 힘님이 2.5점 주시면서 고도의 천조국 돌려가기. 뭐 미국에 대한 부조리를 비판하는 면도 분명히 네. 있으니까요. 네. 2.5점 주시면서 아데인님이 보랏보다는 약간 떨어진 샤차 바론 코엔의 개그. 보랏보다 떨어진다는 것도 저도 좀 네. 이해는 갑니다. 네. 완전 악평하신 분은 보이지가 않네요. 제가 봤던 평 중에는 초반 5분마다 피식하는 거 그게 전부. 네, 뭐 그런 평을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수준 높은 코미디는 불쾌함을 주지 않는다. 이 영화는 수준 높은 코미디임이 틀림없다라면서 0.5점 네. 솜솜이라는 분이 주셨는데요. 네. 그런 아까 말한 그 인종 비하 개그, 여성 비하 개그, 화장실 개그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불쾌감을 가지셨나 봐요. 네, 이제 그런 것만 보이는 거죠. 그리고 덤앤더머류다 라면서 0.5점 주신 분이 있는데 저도 사실 덤앤더머류 네.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네. 그런 바보들 나와서 슬랩스틱 하는 거. 네. 그래서 덤앤더머도 저는 별로 재미없었는데 요것도 그렇게는 볼 수는 있어요. 그런 지점으로. 근데 이건 덤앤더머보다 훨씬 더 많이 갔잖아요. 좀 저열하고 지저분한 그렇죠. 곳까지. 오히려 저는 그런 부분은 더 높게 평가해 줄 수 있다. 덤앤더머보다. 덤앤더머는 바보들의 슬랩스틱을 위주로 삼으면서 잔인하게도 못 갔어. 그냥 너무 그냥 착하게 끝내버린. 디즈니가 만든 것만 같은. 그래서 좀 뭐 이게 덤앤더머보단 전 낫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 정도네요. 네. 영화를 보면서 제가 또 크게 반성하게 되는 포인트 중에 하나는 알라딘의 더블 대역을 하고 있는 이분은 알라딘보다 더 멍청해요. 네. 진짜 더 멍청하고 그 어디 허허 벌판에서 황야에서 그 염소 기르던 목동이었는데 그래서 여자를 넣어주니까 젖자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분이 지적 수준이 정말 그러니까 일반인보다 한참 아래예요. 근데 이분이 그 유엔 이제 가가지고 유엔에서 스피치를 하는데 제대로 해낼 리가 만무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그냥 지나간다든가 오줌을 거기다가 어떤 물 마시라고 넣은 물병에다가 오줌을 싼다든가 이런 짓을 하거든요. 그거를 보고서 뉴스 앵커들이나 이런 양반들이 명장 만들기를 들어가잖아요. 맞아. 그래서 그 생각했어. 명장 만들기. 저 의도는 뭘까요? 그러니까. 그런 포인트에서 이제 피식했습니다. 사실 그게 웃긴 포인트는 제가 영화에서 웃기려고 작정하고 덤볐던 씬 중에서 거기가 제일 덜 웃기거든요. 그래요? 오줌을 들고 와서 막 쏟아버리면서 오 하면서 사람 올라서 하는 게. 근데 거기서 뭔가 주는 바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거기서 그 미디어들이 전문가라는 작자들이 나와서 그 하나하나에 막 의미를 부여하면서 바보의 행동이 아닌 다 뭐 계획된 행동인 것처럼 막 이렇게 한다는 게 진짜 사회의 한 단면을 잘 풍자한 것 같아요. 그 중국인 외교관 미스터 라오가 다른 사람한테 되게 과시하듯이 저 뒷방에서 에드워드 노튼이랑 관계를 치르고 블로우 잡을 했다라는 식으로 입으로 이렇게 해서 손으로 잡고서 뭘 입에 넣는 막 이렇게 신용하는데 그걸 보면서 또 앵커들이 같이 우호 관계를 이렇게 돈독하기 위해서 핫도그를 먹자. 핫도그 소스가 얼굴에 다 뿌려졌다는 그런 뜻 아니겠느냐 하면서 오바마 아니다. 저 트럼프가 햄버거 먹자는 그 생각나고 여러 가지로 재미있는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편할 수도 있지만 저는 뭐 한번 저기 왓챠에서 무료로 보실 수 있으니까요. 왓챠가 무료가 아니지 참. 왓챠에서 보실 수 있으니까요. 한번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뭐 시간 많이 남았는데 그냥 이 정도에서 끝날까? 그러죠. 오늘은 뭐 뒤에 사람도 있다는데 기다리신다는데. 꼭 짚어야 되는데 못한 말씀 있으시면 사실 이 영화가 그런 영화는 아니에요. 꼭 짚어야 될 건 없는 영화입니다. 맞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시면 되고요. 샤차 코엔 진면목을 보실 분들은 진지한 진면목을 보실 분들은 이거 보고 그런 기분이 생겼다면 넷플릭스의 스파이를 한번 보시면 정말 진지한 전극 연기를 훌륭하게 해내는 사샤 코엔을 볼 수 있으실 겁니다. 그거 추천드려요. 아니 근데 이렇게 봐도 못생겼는데요? 근데 여기서 이 외모보다도 아담 드라이버도 마찬가지지만 이 스파이로서 그러니까 고급 상류 사회의 사업가로 침투하거든요. 거기서 보여주는 고급 매너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단해요. 그래서 좀 매력 있어요. 키가 191이에요. 네, 그럼요. 한기범이야. 이런 요일들의 공통점, 아담 드라이버랑 같은 공통점이 있네. 아무튼 그렇구만.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가였습니다. 배도또상이었습니다.